해서 세제를 많이 활용을 하죠. 이거보다 더 이전에 우리가 효소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효소는 일반적으로 소화제 제품들이 효소 제품이 많아요. 무슨 태아제 제품들, 이게 다 효소를 이용한 소화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방세제나 세택세제나 그리고 소화제 뭐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카테고리는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효소의 기능을 이용한. 즉 뭔가를 분해한다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주방세제, 뭔가를 분해하죠. 지방을 분해하죠. 세택세제, 목 뒤에 묻어있는 단백질을 분해해 줌으로써, 또 소화제 같은 경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분해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효소, 엔자임 바이옴에 들어가 있는 효소라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좀 분해해 줌으로써 소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효소라는 것은 소화효소, 엔자임 바이옴에서는 소화효소를 얘기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체내 효소와 체외 효소로 나뉘게 되고요. 체외 효소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부터 섭취한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를 일컬어 우리가 체외 효소라고 합니다. 체내 효소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대사 요소라는 것은 생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건 어떤 물질을 분열시키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문을 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열쇠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열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대사요소의 기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효소들의 촉매 활동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촉매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사 효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소화효소라는 것은 우리 신체 소화기 내에서 외부에서 섭취한 음식물들이 분자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체에서 이것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흡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분자량들을 다 쪼개줌으로써 흡수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인자들을 우리가 소화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화효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소화효소는 쉽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대표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이러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일컬어 우리가 소화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라고 얘기를 하죠. 복합당을 이당류를 단당류로 만들어주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소를 우리가 탄수화물 분해 효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분자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는 우리가 펩신이나 트립신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소장 앞단에서 이 아미노산 단으로 다 분해가 돼야지 흡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한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으로 다 끊어줌으로써 흡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인자를 우리가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 분해 효소는 당연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이런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 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소화된 음식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열량, 에너지원, 또 신체를 구성할 수 있는 물질들이 효소에 의해서 촉매작용을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또 우리가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식생활을 보게 되면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화 능력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어쩜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불규칙적인 식생활, 또 특정 에너지원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고요. 또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30살 즈음에 소화 기능의 절정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살 이후부터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동 운동이나 분절 운동, 소화기가 음식물을 이동시키고 쪼개주는
그런 과정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질 등을 분해해주는 특정 효소들의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체적인 나이에 의해서 또 생체적인 기능에 의해서 또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우리가 외부에서 과량의 열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생체 기능에 문제가 소화 기능에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효소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효소 제품의 홍수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엔자임 바이옴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효소 제품의 홍수 속에서 너무나 많은 효소 제품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그 옥석의 기준에 맞춰서 엔자임 바이옴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치 있는 효소 제품을 만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효소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효소 제품을 선택할 때 네 가지 기준을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네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제품이라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객관적인 상황 하에서 항상 얘기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저 네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효소 제품이라면 그 제품이 뉴트라이트 제품이 아니어도 섭취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는 효소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효소 제품을 고르는 기준,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총 여가의 수치를 확인해라입니다. 여가라는 것은 제품이 담고 있는 효소의 총량 또는 그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우리가 역가 수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가 수치가 높은 제품이 역가 수치가 낮은 제품보다 그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효소 제품의 역가 수치를 보게 되면 시장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수천에서 보통 60만 대의 역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가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가 수치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효소 제품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들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또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이 효소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 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너지 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효소의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효소의 비율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음식물, 우리 열량 에너지원이라고 얘기 드렸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대표적으로 우리 신체에서 활용이 되는 열량 에너지원, 신체 구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인자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많은지,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은지, 지방 분해 요소가 많은지, 이에 따라서 그 제품이 적합한 사람이 결정이 되겠죠. 예컨대 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탄수화물을 즐겨 섭취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탄수화물 분해 요소 위주로 배합되어 있는 효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는 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단백질 위주의 식생활을 해 라고 한다면 단백질이 보다 쉽게 소화될 수 있도록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좋겠죠. 또는 나는 지방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이 섭취해 라고 한다면 지방 분해 요소가 많은 제품이 좋을까? 이건 아니겠죠. 왜 아니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방을 블로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지방이 신체에 많이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효소 제품을 보게 되면 지방 분해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효소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 또는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 분해 요소 위주로 해서 효소 제품을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도 요 엔자임 바이옴 제품에는 지방 분해 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방 분해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혈중의 지방의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제품과도 어찌 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지방이라는 이 에너지원을 블록하기 위한 영양소도 있죠. 예를 들어서 파워블럭이라는 제품. 뭐 지방을 블록하는 제품이에요. 지방을. 장관 내에서 지방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죠. 또 신체 내에 있는 지방을 빠르게 연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CLA라는 그런 원료도 포함이 되어 있죠.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 분해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우리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택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어떤 기원료로 발효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다양한 과체 곡물로 발효가 되어 있는, 철염 발효가 되어 있는 효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효소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트라이트 엔자임 바이옴 이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일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 역가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총 역가 수치 60만 역가 이상의 제품입니다. 역가라는 것은 제가 앞서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효소의 함량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효소가 가지고 있는 활성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효소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기준에 우리나라의 최고 수치에 해당되는 60만 역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바로 엔자임 바이옴 제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을 이렇게 쭉 찾아보시게 되면 역가 수치 효소 딱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수만에서 60만 이하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류를 이룰 거예요. 이런 효소 제품 중에서 60만 역가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제품이 바로 엔자임 바이옴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역가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제품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 아마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리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 어떤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6개월치가 얼마인데 엔자임 바이옴 제품은 3개월치가 얼마네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결정됩니까? 라는 얘기 하실 거예요.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 항상 섭취하는 개월수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또 그게 얼마인지를 먼저 따지게 돼요. 개월수와 가격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바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을 찾는 데 있어서는 개월수와 가격이 먼저가 아니라 내 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엔자임 바이옴 제품 같은 경우는 60만 역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한 번 섭취할 때 60만 역가예요. 그런데 6개월짜리 제품 또는 1년짜리 제품을 그 역가를 보게 되면 10만 역가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루에 섭취하는 게 10만 역가짜리 제품과 하루 섭취하는 게 60만 역가짜리 제품, 역가 수치로 보게 되면 6배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걸 개월수로 늘리게 되면 6개월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품은 60만 역가를 한 달치로, 어떤 제품은 10만 역가를 6개월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 가격은 굉장히 솔직해요. 그 원료에 있어서는. 즉, 제품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기본적인 원료가 어느 정도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총 역가 수치를 확인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효소도 좋지만 그 효소의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뉴트라이트만의 특징이 색이 담겨 있는 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HEM,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를 만드는 햄이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단백질 분해 특허 유산균, 또 글루텐 분해 특허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산균들이 효소의 기능을 도와줌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소의 비율입니다. 앞서 제가 효소의 비율이라는 것은 그 제품의 색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효소의 비율에 따라서 자신의 식생활을 관찰하신 이후에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엔자임 바이옴 제품은 아밀라제가 탄수화물 분해 효소죠. 60만 유닛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단백질 분해 요소 프로테아제가 8,500 유닛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비율만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이 제품은 누가 섭취해야 되는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 여기에 이러한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신다라고 한다면 딱 적합한 제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엔자임 바이옴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 하세요. 아밀라제는 60만 유닛이야? 효소의 비율이? 수치가? 그런데 프로테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 나와 있는 효소 제품 중에서 프로테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가 8,500유닛 포함되어 있는 제품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1,500에서 2,000유닛 사이로 비율로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단백질 분해 효소도 높은 수준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가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더 여러분들 단백질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단백질 많이 섭취하시는데 이런 단백질 섭취하실 때 단백질 제품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엔자임 바이옴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료라는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엔자임 바이옴 제품은 27가지 곡물 과체를 그대로 발효한 제품입니다. 합성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두 가지 곡물과 과체를 발효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곡물과 과체를 발효한 제품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네 가지 선택 포인트가 바로 엔자임 바이옴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과 분명히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엔자임 바이옴 제품과 어떤 제품을 구별해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총 역가 수치가 어느 정도야. 그리고 그 역가 수치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시너지 원료로서 특허받은 단백질 분해 유산균과 글루텐 분해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 여기에 이 제품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탄수화물을 즐겨 섭취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엔자임 바이옴 제품이고요. 또 국내에 나와 있는 효소 제품들의 경우에는 단맛이 강해요. 드셔보시면. 그런데 이 제품은 고소한 맛이 강합니다. 호불호가 없는 맛이에요. 그럼 단맛이 전혀 없어? 아니요. 저희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처음에 고소함으로 쭉 가다가 끝맛에 단맛이 쫙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없는 맛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좀 편안함을 위해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엔자임 바이옴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30일분과 90일분으로 판매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21일 날 출시가 될 예정으로요. 프로모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프로모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 사이즈 구매하시게 되면 엔자임 바이옴 미니 2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엔자임 바이옴 미니 2개 제가 이렇게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2만 원대 후반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기회, 또 편안한 나의 신체를 위해서 엔자임 바이옴 제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뉴트리라이트가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개발한 오메가3.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 브랜드가 제안하는 그 다음 오메가3 뉴트리 마린 오메가3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 다음이 아니라 제가 원래 쓰고 싶었던 말은 차세대라는 문구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차세대라는 문구를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왜 그 다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오메가3 제품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또 오메가3 제품을 섭취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항상 상담할 때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어떤 형태의 오메가3입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떤 형태인가? 뭐 RTG입니까? E입니까? TG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 오메가3예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요즘엔 식물성이 좋다는데 왜 식물성을 찾아? 좋고 나쁨을 떠나도 그냥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물성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소비자분들 또 리더 여러분들 파트너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해소한 제품이 바로 뉴트리 마린 오메가3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가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오메가3 제품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이거 정리해보고 DHA는, EPA는 즉 오메가3는 어떤 신체 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뉴트리 마린 오메가3만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오메가3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선 TG 형태의 오메가3, E 형태의 오메가3, RTG 형태의 오메가3를 가장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그 형태에 따라서 세대를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TG는 1세대, E는 2세대, RTG는 3세대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세대를 붙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세대라는 것은 뒷세대가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요. TG나 E나 RTG나 각각의 가치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가지 형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TG 형태입니다. 우리가 중성지질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성지질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 대표적인 지방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지질, 지방의 95%가 중성지질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형태를 띠고 있는 오메가3를 우리가 TG 형태의 오메가3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 형태는 어떤 형태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TG 형태는 글리세롤이라는 뼈대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머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글리세롤에 포화지방산 2개와 불포화지방산이 하나 있는데 이 불포화지방산이 오메가3일 경우에 이것을 TG 형태의 오메가3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오메가3를 우리가 TG 형태의 오메가3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TG 형태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불포화지방산이 오메가3 외에도 다른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습니다. 단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글리세롤이라는 뼈대에 포화지방산이 2개 붙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형태의 오메가3의 순수한 함량은 33.333333%뿐이 되지 않아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오메가3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지만 함량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이러한 단점을, 어찌 보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글리세롤이라는 머리를 뜯어버립니다. 이걸 다 산산 조각을 내버려요. 그래서 글리세롤을 치우고 포화지방산을 치우면서 불포화지방산만 남기게 되죠. 그 불포화지방산만 남아있는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EE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90%가 넘는 순수한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메가3 함량은. 함량은 높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를 우리가 EE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태는 제품의 순수한 오메가3 함량은 높은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중성지질이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신체 내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형태에서 글리세롤과 포화지방산 2개, 불포화지방산이 있는 형태에서 리파제라는 앞서 지방분해 요소 리파제에 의해서 다 쪼개지게 되고 또 담집산에 의해서 쪼개진 형태에서 다시 유화가 돼야 됩니다. 이 형태가 돼야지만 소장벽을 통과할 수가 있고요. 통과된 상태에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혈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쪼개져 있던 게 다시 재결합해야지만 혈중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즉,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리파제의 도움을 덜 받을 수 있겠죠. 이미 쪼개져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유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벽에 흡수가 된 이후에 얘가 혈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재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재결합해야 되는데 글리세롤 자체가 존재하지 않네, 얘네는. 그러니까 재결합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순수한 오메가3의 함량은 높지만 소위 말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형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영양학자들은 여기에 한 단계 더 변화를 주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주게 돼? 아, 그렇다면 이 형태의 머리를 주자, 뼈대, 글리세롤을 다시 주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RTG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형태, 세몬 오메가3의 형태, 오메가3 밸런스의 형태가 바로 RTG 형태예요. 근데 뉴트리라이트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TG나 E나 RTG 모두 궁극적으로 저런 형태가 만들어진 이유는 빨리 흡수가 돼서 내 몸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과정을 최소화시키면 어떨까? 소화흡수 유화라는 과정을 줄이고 장벽을 빨리 통과해서 혈중의 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면 어떨까? 기존의 형태에 벗어나더라도 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기술, 뉴트리마린 오메가3에 적용된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이토 마린셀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간단하게 오메가3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EPA와 DHA가 가장 대표적이죠. EPA 같은 경우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구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DHA 같은 경우는 눈과 두뇌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EPA와 DHA 모두 신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영양소 중에서 늘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줄임말을 쓰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뭐 DHA가 정식 명칭은 아니죠. 도코엑사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줄임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분자량이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탄소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탄소수가 많은 영양소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열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쉽게 끊어져서 파괴되는 영양소입니다. 즉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고등어를 많이 섭취하면, 등푸른 생선을 많이 섭취하면 EPA와 DHA를 섭취할 수 있대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일단 문장으로 봤을 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등어에 EPA, DHA가 어디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가식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부분. 눈과 고등어의 두뇌와 생식선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어를 먹을 때 이 부분을 먹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구조가 복잡하다, 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파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어를 생으로 먹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고등어를 생으로 껍질째 먹는 분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조리를 통해서 섭취하게 됩니다. 가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오메가3는 구조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즉, 이 얘기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EPA나 DHA를 섭취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메가3 최근 들어서 기초 영양소로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 영양소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기능성 원료였던 오메가3가 기초 영양소로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지금 보시는 이런 EPA, DHA 기능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기능이 하나하나 근거가 영양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메가3의 기능 최근 들어서 많이
밝혀진 내용이 어떤 내용들일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행 개선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혈관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또 혈관에 어떤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뭐 항혈정, 항혈소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평활근이라든지 내피 기능을 높여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또 그 악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혈관이 수축될 때 수축되고 이완될 때 이완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저는 사무실에 있는데 밖은 굉장히 서늘하죠.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신체가 추위로 인해서 움츠려들게 됩니다. 이 움츠려들 때, 이 신체가 움츠려들 때 당연히 신체 내부에 있는 혈관도 같이 수축되게 되는데요. 그 탄력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건강하신 분들은 신체가 위축될 때, 신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혈관들이 동시에 수축되게 됩니다. 근데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 혈관에 때가 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온 변화가 생겼을 때 일부 혈관은 정상적으로 수축하는데 일부 혈관은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축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수축된 혈관과 이완되어 있는 혈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혈류의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부분에 내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빵 터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뇌심혈관계 질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메가3가 지금 문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구를 쓸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최근 들어서 밝혀진 사실은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헌 자료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항염증. 일반적으로 염증이라는 것은 신체의 대표적인 면역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염증이 생겨야지만 내 몸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였어요. 여기저기 막 산도 뛰어다니고 뭐 논도 뛰어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시에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나뭇가지에 찔리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나게 뛰어놀게 되면 나뭇가지가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뽑지 않고 바로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놔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나뭇가지가 손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며칠 지나게 되면 그 부분에 염증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죠. 그 염증이 발생함으로써 가시가 자연적으로 염증을 짤 때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만일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 나무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요소들이 신체 내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염증이라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면역 기전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 염증이라는 것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과도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염증 반응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의 대척점에 있는 아이, 즉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애가 바로 오메가3라는 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염증 기능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최근 들어서 이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를 낮춰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지방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유의미한 결과들이 많고요. 또 인슐린 저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긍정적인 결과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 문헌자를 보게 되면 장내 미생물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문에 실려져 있는 문구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오메가3의 섭취가 낮게 되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것은 장내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 반대의 상태를 우리가 유바이오시스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장에서 종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건데요.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문헌자를 보게 되면 이 장내 환경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계속적으로 변한다라는 문구를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영양학자들은 이 오메가3라는 영양소를 기능성 원료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초 영양소로서 탄수화물과 아니,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 등과 함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 영양소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최근 들어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죠. 이런 오메가3, 리더 여러분께 오메가3 어떤 종류가 있어요? 라고 여쭤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죠. 당연히 오메가3는 EPA와 DHA가 가장 대표적이죠. 두 가지가 오메가3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사실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오메가3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EPA와 DHA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오메가3가 있습니다. 숨겨진 오메가3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오메가3가 바로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ALA라고도 얘기를 해요. ALA가 자체적으로 EPA와 DHA의 기능도 수행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같은 푸른 생선이나 들깨, 아마씨를 통해서 오메가3가 섭취되게 되면 신체 내에서 제일 먼저 알파 리놀렌산으로 변하게 되고 그 이후에 EPA와 DHA로 변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ALA는 오메가3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만 또 하나의 기능으로 보게 되면 EPA와 DHA로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3의 오메가3라고도 얘기를 해요. 뒤에 설명드린 뉴트리라이트의 마린 오메가3에는 바로 이 ALA, 숨겨진 오메가3, ALA가 들어가 있고요. 이 ALA를 어디서 가지고 왔어? 그가 많은 리더 여러분들이, 또 파트너분들이, 또 소비자분들이 원하셨던 식물성 오메가3를 기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이 어떤 거야? 바로 뉴트리라이트 멕시코 농장에서 수급한 바로 화이트 치아시드에서 가지고 온 ALA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ALA의 기능은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EPA와 DHA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또 자신 자체가 EPA와 DHA로 변환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문헌자를 보게 되면 ALA를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혈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한다. EPA와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겠죠. 또 ALA를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DHA, 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의 세 종류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뉴트리마린 오메가3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아무튼 오메가3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서 우리가 인식 속에서 기초 영양소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섭취해야지 돼? 라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겠죠. 오메가3라는 영양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척점에 서 있는 영양소의 섭취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메가3와 대척점에 서 있는 또 하나의 불포화지방산이 바로 오메가6입니다. 염증을 유발한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불포화지방산이 오메가6라는 영양소 있죠. 신체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럼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오메가6가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섭취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물론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은 4대 1을 많이 추천합니다. 최근에 나온 문헌 자료에는 2대 1이 긍정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 불포화지방산 두 종류의 섭취 비율을 보게 되면 오메가6가 21대 오메가3를 1을 섭취하는 극단적으로 벌어진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영양학자들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메가6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메가6. 그럼 오메가6가 어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오메가6가. 앞서 한번 나왔었죠. 참깨, 옥수수, 콩기름 등에 많이 포함이 됐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지유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오메가6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오메가6가 포함되어 있는 식재료를 벗어나서는 우리의 식생활을 꾸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 비율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유에도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어요, 요즘에. 그 사료를 다 그렇게 주기 때문에, 오메가6가 포함되어 있는 사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메가6 줄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오메가3를 그만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섭취할 것을 많이 권장을 하죠. 4대1의 비율이 가장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저 1을 5자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오메가3를 좀 더 섭취할 것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3는 기초 영양소로서 꾸준히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꾸준히 섭취해야 된다면 그 오메가3에 조금의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첫 번째, 그런 이유 때문에 오메가3를 선택할 때는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오메가3가 좋아, 안전해, 내 혈중에 빨리 들어올 수 있어? 내 혈중에 들어와야지만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율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안전성과 흡수율이 모두 충족됐을 때 우리가 섭취한 오메가3가 앞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얘기 드린 그 기능성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 브랜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에 역점을 두고 이번에 새롭게 뉴트리마린 오메가3를 출시하게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이라는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안전성. 사실 소비자분들이나 리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도 오메가3 제품을 출시함에 있어서 개발함에 있어서 좌담회를 거치게 되면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게 바로 안전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바다는 오염돼 있다라는 거죠. 바다는 오염돼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오염된 바다에서 나온 원료는 싫다. 식물성 원료가 좋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늘상 얘기 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다가 오염돼 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땅이 오염돼 있다라는 얘기이거든요. 즉 땅에서 나던 바다에서 나던 안전성에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다. 그만큼 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이라서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조류를 식물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절대로 식물성이 아니다. 이 부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뉴트리 마린 오메가3 어디서 그 원료를 수급하냐? 일단 소형 어종에서 가지고 옵니다. 95%를 소형 어종으로 채웠습니다. 그 소형 어종 어디서 갖고 와? 훔볼트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극의 심해수의 영향으로 깨끗해요. 그리고 영양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양염으로 인해서 미세 어종, 작은 어종들이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멸치 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곳에서 원료를 수급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기원료보다 더 중요한 게 정제 과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제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깨끗하냐? 정제 과정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증받은 기준을 얘기 드리는 게 좋겠죠. 뉴트리 마린 오메가3는 다음과 같은 기관과 협회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유를 인증해 주는 기관과 협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WHO에서도 어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증해 줍니다. 또 WHO 말고 또 한 곳이
프로포지션 65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IFO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관이고요. 또 하나는 GOED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GOED는 기본적으로 어유를 생산하거나 어유 제품을 판매하는 협회 모임을 GOED라고 얘기를 하고요. IFOS는 기관이에요. 어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기관에 모두 인증을 받은 제품이 바로 뉴트리 마린 오메가 3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IFOS는 그 기관의 인증을 별로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5개를 받았느니, 별 4개를 받았느니,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국내 오메가3 IFOS 인증 제품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별 4개짜리와 별 5개짜리가 주류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트리 마린 오메가3는 별 5개, 인증을 받았어요. 별 3개짜리도 인증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 3개짜리 받은 제품은 IFOS 인증을 쓰지는 않습니다. 4개, 5개짜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질 않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GOED라는 고품질 관리 기준도 충족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이 기준이 과연 국내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엄격하냐를 보게 되면 일단 항목에 있어서 먼저 볼게요. 항목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7개의 항목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3개의 환경오염물질과 4개의 산화화합물을 검사를 하게 돼요. 이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근데 국제기관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항목을 보게 되는데, 우리 자사 원료의 경우에는 26개의 항목을 보게 됩니다. 15개 더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모든 항목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은 식약처 기준입니다.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식약처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식약처 기준은 전 세계 기준에서 절대로 느슨한 기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격한 국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법 자체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엄격한 식약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게 GOED 기준이에요. 항목도 더 많고요. 수치도 더 많이 엄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GOED라는 엄격한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관리를 하는 원료가 바로 뉴트리 마린 오메가3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목 수도 많고 기준도 더욱더 엄격하다. 왜 뉴트리라이트에서 생각하기에는 오메가3라는 영양소가 비타민과 무기질과 마찬가지로 기초 영양소이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섭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엄격하게 낮춘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준 이상의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작하는 뉴트라이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목은 물론 각각의 항목의 기준도 엄격하게 자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자사 기준 적용되는 건 내부 테스트도 진행하고요. 당연히 제3자 테스트 기관에서도 인증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뉴트리 마린 오메가3의 안전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누군가 오메가3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IFOS, GOED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또 엄격한 그 기관과 협회의 인증을 받았어. 하지만 그 기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원료를 평가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안전과 관련된 있는 부분에서 사실 이거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뉴트리라이트의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거죠. 특징적으로 오메가3만 보게 되면 오메가3는 산패가 잘 돼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은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느슨한 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에 의해서도 빠르게 산패가 되고 공기와 접촉했을 때도 산패가 됩니다. 또 빛에 의해서도 산패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뉴트라이트 오메가3는 암소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지요. 또 진공 상황에서, 진공관에서 오메가3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기와 접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매 단계마다 그렇게 했지만 산패도를 체크하게 되고요. 산패도를 체크한 이후에 산패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제품은 제품화되지 않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끊임없는 테스트를 통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메가3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뉴트리라이트가 생각하는 오메가3 안전성이라는 부분이고요.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를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 브랜드로 만들어 놓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 판매 1위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소비자가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오메가3 브랜드에서 또 하나의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제품이 마린 오메가3예요. 그럼 어떤 기술이야? 기존엔 TG나 E나 RTG가 지금 시장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 근데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TG나 E나 RTG나 결과적으로 혈중의 오메가3를 빠르게 넣기 위한 형태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과정을 간소화시키자. 빠르게 나의 혈중의 오메가3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빠르게 넣어주자. 그 기술이 적용된 게 바로 파이토마린셀 기술입니다. 아쿠아셀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소화 흡수가 어려운 불포화 지방산을 일단 잘게 쪼개서 빠르게 유화될 수 있도록, 빠르게 분해될 수 있도록, 또 혈중에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한 게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파이토마린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파이토마린셀은 어떤 의미야? 마린 오메가3의 색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토는 식물성 오메가3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마린은 어유에서 오메가3 EPA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고요. 셀이라는 것은 미세 입자로 흡수를 높이는 아쿠아셀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토마린셀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오메가3는 과연 어떤 흡수 과정을 거칠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이 앞에 TG 형태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리파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리파제는 제가 지방분해 효소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지방분해 효소에서 가이질을 하죠.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지게 되면 글리세롤과 포화지방산, 모노글리세라이드, 불포화지방산이 떨어지게 되고 이 떨어진 상태에서 담집산에 의해서 미셀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양쪽성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작은 공을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이 만들어진 미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소장벽에 착 달라붙으면서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흡수가 된 이후에 소장벽에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 다시 재구성되면서 혈중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방분해 효소에 의해서 쪼개지게 되고 담집산에서 유화가 된 상태에서 미셀을 형성하게 되고 그 미셀이 형성되면 장정막에 잘 접촉하게 됨으로써 이게 장벽으로 들어오게 되고 장벽에서 쪼개져 있던 아이들이 다시 재조합하면서 혈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메가3의 흡수 과정이다. 응? 파이토마린셀은 이런 과정을 줄였다. 어떻게 줄였어? 일단 잘게 쪼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거치게 되면서 자기가 서로 엉기게 되고 이런 형태에서 장벽을 빠르게 통과함으로써 혈중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파이토마린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크기의 100분의 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빠르게 자기들끼리 미셀을 형성해서 흡수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니? 혈중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니? 요는 그거잖아요. 요는 형태를 만든 거는 혈중에 빨리 흡수가 되느냐, 혈중으로 빨리 나가느냐라는 거였어요.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이시적인 실험 자료를 보게 되면 요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어유이고요. 아쿠아셀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파이토 마린셀의 경우에 섭취한 이후에 이 세로축이 혈중의 농도예요.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동시에 섭취한 이후부터 혈중의 농도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혈중의 농도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이론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최대 3배에서 6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기존의 세몬 오메가3를 대처하는 제품이에요. 세몬 오메가3는 뉴트라이트의 탑3 제품입니다. 그만큼 인지와 가치에 있어서 사업적인 가치에 있어서 리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그 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몬 오메가3 같은 경우는 1200, 하루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1200mg 정도의, 1244mg 정도의 EPA와 DHA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뉴트리 마린 오메가3는 하루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1000mg의 EPA와 DHA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함량이 줄어들었네를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시게 되면 이전의 어유 제품보다 흡수율에 있어서 3배에서 6배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즉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제품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나은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겠죠. 기존에 세몬 오메가3 가치 있는 제품이었어요.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호성과 편의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좀 갈렸던 제품이에요. 예컨대 소프트 캡슐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셨던 게 자연에 가까운 어유이다 보니 섭취한 이후에 간간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트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그 비릿한 향이 불편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일단 캡슐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가로축을 보게 되면 오메가3 밸런스 정도로 작아졌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배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함량 때문에. 그래서 편의성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고 또 하나는 섭취한 이후에 속이 좀 더 편한 미세 캡슐로 이게 좀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비릿한 향이 뭐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불편함이 없어졌다라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전 제품의 경우에 세몬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가 안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이 제품은 한 달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의성과 기호성이라는 부분도 좀 강조가 된 제품.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은 제품이 바로 마린 오메가3 제품입니다.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4가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또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건조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 기억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 이 4가지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 함량이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마린 오메가3, 기존의 세몬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4가지 기능성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꼭 이 부분에서 이 얘기를 꼭 드려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오메가3, 세몬 오메가3 예전에 비즈니스 진행하실 때 공식적인 문구로
혈행 개선 뿐이 쓰지 못했어요. 혈행 개선. 눈 건강과 기억력은 쓸 수가 없었어요. 즉, 세모노메가3 뒤에 옛날 라벨을 보게 되면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 얼마 안 있다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기본 문구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눈 건강, 건조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가 됐고요. 또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 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 추가가 됐어요. 기능성 클레임이 추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 영양 정보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근거가 밝혀졌고 그 근거들을 식약처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기능성 클레임이 추가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오메가3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오메가3의 기초 영양소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문헌 자료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 유의미한 것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측하건대 그 많은 연구 자료들이 하나하나씩 그 근거가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면서 종국에는 이 오메가3의 기능성 내용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간간히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최근에 그 기사에서, 미디어에서 오메가3는 효과 없다라는 문구가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 미디어들이, 신문, 인터넷 매체들이 제목을 정말 잘 뽑는 것 같아요. 딱 느낌 있게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헌 자료를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심하게 좀 과장되어 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즉 어떤 질병적으로 좀 한계에 올라가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그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같은 그 문헌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 혈행 개선을 위해서, 뭐 중성질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에는 가치가 있다라는 문구가 엄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문 기사에는 그냥 그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혈행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거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메가3 제품을 선택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제품의 색을 보기 위해서는 EPA와 DHA의 함량을 보시면 좀 좋아요.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EPA가 4이고요. DHA가 3입니다. EPA가 좀 더 많다라는 것은 이 제품은 디자인상으로 혈행 개선과 중성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예요.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전에 세몬 오메가3 같은 경우는 3대 2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린 게 세몬 오메가3는 혈행 개선과 중성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비율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비타민 E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메가3 제품에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떤 명확성을 가지고 있느냐. 오메가3가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산패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 영양소로서 산패 방지를 위해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뉴트리 마린 오메가3에도 비타민 E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로? 오메가3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근데 그 들어가 있는 함량이 높다는 말이죠.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436%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오메가3의 산화를 막기 위한 함량이 아니라 내 몸에 들어왔을 때 혈중의 지질이 과산화 지질로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타민 E 본연의 항산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뉴트리 마린 오메가3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메가3면 오메가3, 또 안전성이면 안전성,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물성 원료면 식물성 원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뉴트리 마린 오메가3입니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 브랜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를 갈고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뉴트리라이트가 오메가3를 언제부터 연구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좀 볼 부분은 역사라는 부분은 일반 소비자분들은 참 재미없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만 하나만 딱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됐던 시점이 2004년도 7월, 8월이었습니다. 즉, 이 시기에 오메가3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처음으로 지정이 됐어요. 동일 시기에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미국 식약처에서도 오메가3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그 훨씬 이전 단계부터 1987년에 오메가3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고요. 그 제품을 준비하는 시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연구했고, 또 오메가3의 가치를 이해하고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 브랜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 브랜드에서 만든 뉴트리 마린 오메가3, 나의 혈행 개선, 중성질 개선, 그리고 기억력과 건조한 눈 건강에 도움을 받는 기본 영양소로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성과 흡수율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1월 초반에 저희가 출시가 될 예정이겠습니다. 프로모션 안내해 드릴게요. 뉴트리 마린 오메가3 3개 구매하시게 되면 3개월치 구매하시게 되면 리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제품이죠. 바로 글리코다운 미니 21일치입니다. 미니 3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들어가 있는 시점이 뉴트리라이트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에 리더 여러분들은 뉴트리라이트의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 건강은 물론이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고 또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트리라이트 엔자임 바이옴과 그 다음 뉴트리 마린 오메가3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우리 신제품을 맞이하는 설렘과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서민규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긴 한데 채팅창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다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서민규 강사님께서 혹시 채팅창을 보실 수 있으시면 혹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아래쪽부터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 네. 과량 섭취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E 같은 경우 대표적인 지용성이죠. 지용성 비타민 그러면 비타민 A, D, E, K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지용성 비타민 많이 섭취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때 많이 언급됐던 게 비타민 A하고 D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때도 비타민 E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 섭취 기준에서 2,500배 이상 섭취해도 퍼센트 이상 섭취해도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E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식품 중에서 뉴트리라이트 레스틴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의 뒤에 비타민 E 함량을 보시게 되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영양소로서 현대인들의 지질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영양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던 비타민 D도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그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원료 어종을 연어에서 멸치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연어가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연어가 좋죠. 연어가 좋죠. 근데 연어가 좋은데 일단 최근 들어서 연어의 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율. 여기서 말하는 수율이라는 것은 연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오메가3 함량을 의미하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효과성이나 가격 대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종을 바뀌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이게 그냥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연어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뷔페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뭐, 연어 덮밥 뭐 무제한 막 이런데, 요즘에 그런 카페들이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연어 자체가 굉장히 품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잡히는 연어조차도 그 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오메가3 원료가 소형 어종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메가 더블 X 유산균 파워 등 여러 가지 제품 섭취하셔도 무관할까,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뉴트라이트 제품에 있어서 중복 섭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쪽에서 먼저 어떤 제품과 어떤 제품을 과량으로 섭취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당연히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큰 영향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서 과거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무기질 등의 함량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예컨대 우리나라에선 비타민과 무기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제한 섭취량이 없어요. 제한 섭취량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판토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퍼센트예요. 3000%, 5000% 이러니까요.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비타민과 무기질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하나하나의 영양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그거는 리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기 이전 단계에서 먼저 얘기 드리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 예, 강사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Q&A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많은 질문 있으시겠지만 예, 끝도 없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서민규 강사님께 박수로 배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